제가 한 석 달 전부터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워런이 될 거다. 자, 카밀라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빠질 거고, 카밀라가 빠지는 만큼 워런이 올라갈 거고, 샌더스는 자기 개인의 모순으로 인해 지난번 같은 힘은 갖지 못할 것이다. 근데 바이든이야말로 힐러리처럼 월가나 또 미국의 다국적 기업 IT 회사 등이 미는 그야말로 미국의 기득권들이 민주당에 선택한 딱 맞춤형 후보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 양극화와 서민들의 삶의 붕괴,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 이런 현상이 지금 좌파 파퓰리즘의 파워도 매우 강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보도하기는 좌파 파퓰리스트들이 다 힘이 빠지고 있다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저는 봅니다. 그건 좌파 파퓰리스트가 아니라 푸틴이나 트럼프나 뭐 두트레트나 그런 거는 독재자에 가까운 파퓰리즘의 외피를 쓴 부분이고요. 제대로 된 파퓰리즘으로 가는 데는 중간에 그런 사이비 파퓰리즘을 거쳐가기 때문에 사이비 파퓰리스트들의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제가 이 미국의 민주당 내부의 진보파들의 파워를 다 워런이 흡수해서 1위로 올랐을 것이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워런이 될 거다 했을 때도 그걸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 주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터지고 거기에 트럼프도 데미지를 입지만은 바이든까지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대선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워런이 이 전국 조사에서 민주당의 1위가 나왔습니다. 27%로 바이든 25%, 샌더스 16%를 앞질렀고요.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난 주에 24%로 16%를 각각 얻은 바이든, 샌더스를 이미 앞질렀고, 뉴 햄퍼스에서는 27%로 25%에 지금 바이든을 앞질렀고, 캘리포니아는 워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 워런은 동북부에서 강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죠. 캘리포니아에는 여전히 이 바이든이 셌고 샌더스가 좀 셌는데 워런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29%로 압도적으로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1위하고 한 10% 이상의 격차가 났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세로는 무너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워런이 앞서면서 전국적으로 워런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최근에 워런이 약진을 하고 있는 참에 우크라이나로 더욱더 약진을 하는 주마가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이 끝이 났고 또 힘이 빠지고 있는 샌더스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까지도 워런이 흡수해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아이오와하고 지금 뉴 햄퍼스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워런이 제일 먼저 하는 데서 벌써 1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또 뉴욕 쪽 근처 분위기와는 색깔이 좀 다른데 좌파 진보적 성향도요. 여기서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이 그간에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또 워런이 좀 너무 강성 좌파가 아니냐 이런 이미지들을 불식시키면서 굉장히 그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그야말로 미국의 민주당의 젊은 층에서 지금 열화 같은 지지를 흡수하면서 본인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며 힐러리의 기득권 성향과 대비되는 나는 오클라호마 시골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며 그야말로 소박한 할머니 타입으로 지금 이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트럼프와는 뭐 틀린 게 많지만 진보적 가치를 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틀리지만 근본적인 정책에서는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지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민 난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는 이 통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최근 좀 돌아서고 있고, 자, 이 북한 문제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비핵화를 갖다가 내세우고 있고, 북한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 단계적 비핵화를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저런 북한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모습과는 원어는 좀 더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의 와중에 제일 급해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간의 원어는 의식도 안 하다가 지금 급해진 사람이 월가의 돈쟁이들입니다. 대부분이 유태인인 사람들이죠. 트럼프는 유태인 사이 구신호를 통해 가지고 월가하고 유착됐고, 본인이 원래 뉴욕에서 유태인하고 주택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월어는 월가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개혁적이라는 오바마도 사실은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서로 썼는데, 비서실장으로, 그 사람이 월가 앞잡이입니다. 지금 시카고 시장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월가 유태인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 힐러리가 월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4억 5억 받으면서 강연하고 다니죠. 골드만 삭스에 갔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위키리크스에서 지금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월원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월가로 상징하는 썩은 자본주의가 한 번은 미국에서도 청소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자초해놓고도 국민 세금으로 다 털어먹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부도덕적인 집단이지만 정치인한테 돈으로 갖다 발라서 또 유대인 커넥션으로 영원히 잘 살고 있죠. 근데 금융 자본주의, 주주 우선, 이익 극대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노린 주주 우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양극화에 기여하는 이런 사이비 자본주의를 지금 추구하는 쪽에 월가가 있어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앞장선 집단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워런이 후보로 되면 민주당에 대한 기부를 철회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말을 하는 그 이야기와 실제로 그의 기득권 성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들과 기부금 모집원들 사이에는 워런이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할 거다. 걱정할 거 없어요. 트럼프는 과거에 공화당에 다 지지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 모금액만으로도 워런 선거 치를 비용은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한 고위 임원은 민주당 당원이라 워런을 도와야 되겠지만 워런이 금전적으로 자신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참 깝깝한 상황이다. 자, 바이든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워런이 월가에 있는 이 투기꾼들한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워런은 금융위기를 미국에서 제일 비판을 많이 했어요. 하버드대 교수로서 저 도둑놈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상품을 만들어 갖고 털어먹고 사고 내놓고는 이제 저거는 수백억씩 받아 먹으면서 도망갔고 그 대가는 국민들 보고 세금으로 치르라고 한다. 길바닥에 나앉은 수백만 명은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런은 이 캠페인 동안에 월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고 부유세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한국의 보수에 부유세 한다 하면 난리를 치는데, 아니 미국 입장에서 부유세라는 부분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부유세를 가지고 무조건 좌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웃었고, 또 제일 웃기는 거는 자기 평생에 부유세 한번 낼 일 없는 사람들이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보수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부유세가 생기든 말든 왜 월연을 좌파라고 공격을 합니까? 그야말로 이 사모펀드들이 앞으로 기업에 그들이 인수하는 기업의 부채와 연금도 다 같이 않을 때만 인수하게 하자. 이런 법안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조국의 사모펀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인 겁니까? 회사 인수해서 주식 올려먹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자, 트럼프는 최근에 규제 완화니 해서 한국에 딱 정경련 좋아하는 듯한 친기업 정책만 최근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월연은 내년 대선 예비선거를 위해 대규모 자금 모금을 하지 않겠댔습니다. 미국 정치의 제일 문제가 슈퍼패기니 이런 걸로 누구 지지하는데 돈을 무한정으로 모을 수 있게 한 거. 이 돈 정치가 미국의 정치를 왜곡시키는 핵심이에요. 근데 월연은 이거 안 하겠다고 했고, 특별한 이익단체, 어떤 주장을 하는 단체로부터 기부금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월가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죠. 자, 그런데 월가 경영자들이 월연 당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그녀를 멈추게 해야 된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서민이 선택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자, 그래서 월연이 당선된 경우 중국 정책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할 거다. 트럼프는 중국하고 키신저 구슈너를 통해서 붙어 있어요. 치는 척하고 안 치고 치는 척하고 안 치고 조금만 치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벌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월가의 돈쟁이들이 월연을 저지하려고 지금 밑에서 공작을 하고 있고, 월연이 되면 산업이 폐쇄되는 것 같다. 이제 좋은 시절 끝난다고. 도둑놈들이 좋은 시절 끝난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오바마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덕이 프랭크 법을 만들어서 월가의 규제를 좀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게 과거에 대공황 때 생긴 이 글라스-스테겔 법안이라고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제한을 100을 딱 두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힐러리 부부, 클린턴, 그 사람들이 월가하고 제일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된 단초를 제공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달러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를 정오하는 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월가가 월연을 정오할수록 아마 월연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는요, 개혁하는 척 했지만 골드만삭스 직원들로부터 대선 후보 때 그 이마누엘인가 하는 그 비서를 시켜가 12억 100만 달러씩 받고 막 이랬습니다. 월가하고 아주 잘 지내서. 그래서 프랭크 토드법이라는 게 엉터리예요. 그런데 월연은 일정액 이상의 소액 기부 이외에는 안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기업 규제를 했을 때 돈 받아 먹고 규제하느냐 소리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연이 그야말로 장외 파생 상품, 사모 헤지펀드 철저하게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사모펀드가 아마 내년쯤부터 이제 애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요, 조국이라는 이 민정수석해먹은 인간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저 사고를 칩니까? 지금 미국의 월가는요, 자본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고요. 자, 결국은 아무런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암살하지 않는 이상은 월연이 미국 국민들의 대세를 얻어갈 것이다. 그건 대중의 열망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